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 시민단체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신문에 보면요, 언론 보도 보면은 KAPAC라고 미국의 한인 시민단체가 있어요. 미국 미주 참여 포럼, 미국 민주 참여 포럼, 미국 민주 참여 포럼이라는 재미교포들 중에서 일부가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2024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평화 컨퍼런스인데 코리아라고 하는군요.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이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라고 하면은 살짝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스 코리아도 있고 사우스 코리아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라는 이 영어 단어만 딱 듣자마자 이거 어떤 단체인가 대충 짐작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국 민주 참여 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단체이냐?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교포들 중에 일부 거기서 사업을 일으킨 분들이 만든 단체인데 거기에 주요 스피커라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요 스피커라고 누가 들어가 있느냐? 미국의 뭐 하원 의원, 이거는 저희들이 뭐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여기에 주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 당대표였죠. 지금 구독되어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윤건영 문재인 정권 시기 청와대 무슨 실장했죠? 상황실장인가 했죠? 이런 사람들이 주요 스피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은 미국 내 일부 교포들이 만든 좌파 단체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어요. 자, 어떤 말을 했느냐? 여기에서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 합의까지 무력화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남북, 북미 간 대화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상황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그 회고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굉장히 옹호하고 변호했죠. 또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남북관계 개선의 장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굉장히 논란의 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이라는 재미교포들 중에 일부가 만든 좌파 시민단체로 보이는 행사에 영상 축사, 그것도 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이죠. 또 내용 한번 보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의 염원이면서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되는 시대적 과제.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 다방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정부가 뭐 남북 문제를 우리가 뭐 무력을 사용해서 협상을 끌어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정부? 제가 배운 역사 기록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뭐 핵무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군사적인 위협으로 대화하자고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까? 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극히 평화적이고 지극히 절차를 존중하고 지극히 국제협약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임해왔는데 북한은 반대로 했죠.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하면서 결국 개발했잖아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잖아요. 그 과정에 문재인 정권은 뭐 했습니까? 자, 이날 행사를 주최한 KAPAC는 미주지역 한인 유권자 단체로 연방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 민주당 소속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자, 보십시오. 6.25 전쟁 종전선언, 평화조약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행정명령 철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 철수해야 되죠. 즉 6.25 전쟁 종전선언이란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 여러분,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냥 조약 하나 체결한다고 됩니까?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서 믿을 만한 사람이군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나요? 독일군 폭격기가 런던을 폭격하는 참상이 벌어졌죠. 평화라는 것은요, 말이나 협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에서, 먼저 침공하지 않는 한에서, 그게 전제 조건이라면. 국방력도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합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합니까?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협상하겠다는 거죠.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리한다. 이거 미국 평양 여행 한번 갔다가 반신불구되어 와서 사망한 그 미국 대학생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유태인인. 그래서 지금 그 부모가 북한 측에 보복한다고 해외의 북한 동결 자산들 전부 찾아내서 지금 응징하고 있잖아요. 이 4개 정도의 이런 어떤 주요 사업들을 보면 6.25 전쟁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 평화조약 체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우리나라 내에 급진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영상 축사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가장 훌륭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것. 지난 민주정부의 통일안보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그 결과 그러면 핵무기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이기는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기는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안보관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그 행태도 상당히 의심스럽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였고 행정부 수반이 이런 좌파 단체, 미주 한인들로 일부 미주 한인들로 구성된 좌파 단체에 영상 축사를 보내서 이런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 이런 건 보면 상당히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봤을 때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런 발언도 가장 훌륭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더러운 평화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더러운 평화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기는 전쟁이 나아요. 그게 우리의 명예와 자긍심과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지키며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